특집을 할 때마다 항상 첫 번째 게스트를 그러게요. 모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유가 뭘까요? 글쎄요, 굉장히 조금 무겁다? 아니, 하지만 좀 그 한쪽에서는 되게 네. 기분 좋다? 뭐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좀 드는데, 사실 제가 어떠한 기준으로 뭐 이렇게 그 나오는지 저는 잘 모르겠으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잘 도와주셔서 제가 이렇게 시작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좋습니다. 뭐 라떼 썰 때도 그랬고 맞아요. 대표님이 어떻게 품을 열어주시냐에 따라서 이 방향이 또 달라집니다. 오늘 어떤 각오로 임하시겠어요? 오늘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그 지난해 상당히 많이 힘들었잖아요. 네. 사실 힘들었는데 그 힘듦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오늘은 그래도 조금 하나의 그 희망을 좀 드리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사실 제가 이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그런 어떤 기준 안에는 사실 전년도 2020년을 좀 정리하고 뭐 준비하는 이런 어떤 부분인데, 많이들 뭐 말씀드린 내용들이 그 겹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새롭게 무언가를 시도하는 한 해, 네. 사실 21세기를 시작하는 한 해, 숫자가 또 21이잖아요, 숫자가. 그렇죠. 그래서 그 기준으로 아마 우리 취준생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취업을 갈구하시는 모든 분들이 아마도 방향성을 잡아가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분명히 또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또 채용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면 정말 2021년 취업 트렌드 얼마나 이게 저희 코너 멘트처럼 미리 보고 싶으실까요? 네, 2021 공채 미리 보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어떤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자, 오늘은 제가 뭐 경험했었던 그 네. 기업이죠. 네, 하나은행에 관련된 부분을 하나은행. 가지고 조금 말씀 좀 드릴 텐데, 그 전에 이제 금융기관의 전반적인 부분을 조금 알고, 사실 채용의 그 기준에서 보게 되면 많이 구직자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이런 어떤 부분들을 같이 한번 이야기하고 방법에 관련된 부분을 좀 찾아가고 하면 아마도 조금 뜻한 것들을 이루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트렌드적인 기준으로 보게 되면 아마 이게 작년도 좀 데이터인 것 같아요. 이게 작년 말 데이터인데, 사실 기준을 놓고 보게 되면 사실 세 가지로 좀 정의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세 가지로 정의가 되는데, 채용 규모가 상당히 좀 줄었다라고 그렇죠. 하는 네. 이런 어떤 부분도 있고, 그 기준 안에서 보게 되면 또 원격 그 뭐 근무 형태라든지 비대면에 관련된 부분, 이건 금융회사도 정확히 맞아 떨어지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네. 사실 이거를 조금 보셔야 되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크게 또 말씀드렸듯이 재택이나 원거리 관련된 부분하고 비대면에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떨어뜨려서 볼 수 없다라고 해서 이 부분 두 개를 엮으면 한 63% 정도 돼요. 그래서 네. 아마 시장의 채용에 관련된 부분 안에서도 이 부분이 크게 다가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 지금 기업 입장에서 보게 되면 상당히 그 어려움에 취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실적 부분을 놓고 보게 되면 모든 산업이 사실 스테이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좋은 긍정적인 부분으로 가는 그런 어떠한 인더스트리 산업군들보다 사실 지금 스테이돼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아마 그 경제 재계에 계신 그 회장님들, 소위 말하면 말씀하시는 내용이라든지 기업의 신년사를 조금 확인 한번 해보면 아마도 우리가 피부로 와닿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좀 들어요. 네, 이런 정체된 흐름을 좀 어떻게 뚫고 나가느냐, 이게 관건이 되는 2021년이겠습니다. 작년 채용 시장의 트렌드도 짚어주셨는데 아마 올해도 이런 트렌드는 좀 이어지지 않을까요? 사실 모든 구직자분들의 희망이 내가 일할 곳에 관련된 부분이 좀 많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그런 어떤 소망이 있으실 텐데, 애석하게도 제가 뭐 말씀드렸듯이 올해 모든 기업의 추세는 그 리스크 관리에 관련된 부분으로 많이들 매진한다라고도 해요. 그 기준 안에서 보게 되면 기존의 투자라고 하는 이런 어떤 부분은 상당히 조금 위축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도 좀 들고요. 네. 그 중에 조금 확대되는 시장이 있어요. 채용 기준으로 보게 되면 우리 지금 신입 채용보다 사실 경력직 채용에 관련된 부분, 그래서 이쪽 부분은 사실 볼륨이 조금 더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규 채용에 관련된 우리 주 시청하시는 그 시청자이신 그 신규 취업에 관련된 이런 어떤 청년층에 관련된 부분은
아마도 사실 아마 생각하시는 것보다 조금 더 올해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 기준 안에서 보게 되면 앞에 그 표를 한번 쫙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사실 올해는 이슈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을 보게 되면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사실 채용 규모는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가져갈 확률이 되게 높아요.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사실 이게 그냥 확 줄일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늘어나지는 좀 않을 것 같고요. 근데 전년도 기준하고 제가 비슷하게 간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 지금 표를 지금 보고 계실 텐데, 이게 채용 규모 인원이거든요. 근데 이 인원은요, 전체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은행의 점포 수하고 조금 맞아 떨어져요. 네. 자, 농협이 가장 많이 채용을 했죠, 작년에. 네. 그러면 농협의 전체 점포 수가 한 1,100여 개가 되거든요. 이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한 2개 점포당 1명 정도 뽑은 거죠. 이 숫자로 놓고 이야기하게 되면. 자, 그리고 국민은행이 그 다음에 그 점포 수가 많아요. 근데 국민은행하고 신한은행 관련된 기준으로 보게 되면 국민은행이 한 970개 정도 점포가 됩니다. 네. 그리고 신한은행 같은 경우가 859개 정도 점포가 되는데, 기준을 놓고 보게 되면 신한은행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많이 뽑았죠. 네. 데이터 기준을 보게 되면. 어느 쪽에 힘을 좀 실었냐라고 한 부분이에요. 신한은행이 제가 알기로는 디지텍 이 브런치라고 해서 한 2평 남짓한 그쪽에서 그 상담 업무와 비대면 업무, 자, 그 내담 고객하고 같이 업무하는 공간을 좀 만들어서 새로운 비즈니스 형태로 해서 그런 어떤 신규 인력이라든지 그리고 디지털 인력에 관련된 부분을 사실 많이 또 타 은행보다 조금 신경을 써서 뽑았다라고 하는 숫자가 조금 나오고요. 그 기준으로 보게 되면 또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네. 점포 수가 820개 정도 돼요. 자, 신한은행하고 보게 되면 한 30개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인원수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그렇네요. 나죠. 네. 자, 이 이야기를 딱 놓고 보게 되면 잉여 인력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내부적으로. 그렇다 보게 되면 사실 우리은행 같은 경우도 공적 자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 금융회사인데, 내부적으로 보게 되면 저는 2021년도는 이 전체 기준으로 봤을 때 이 5개 메이저 그 은행을 놓고 봤을 때 우리은행은 조금 더 뽑을 확률은 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다른 은행들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 크게 이렇게 눈에 이렇게 들어오지 않는 그런 어떤 상황이고, 또 하나은행 같은 경우 150명 정도 뽑았는데 원래 그 2019년 기준으로 한번 우리 학생들이 좀 조사를 한번 해보면 한 250명 정도 뽑았어요. 한 300명 조금은 남짓하게. 근데 점포수를 이야기하게 되면 한 650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비율로 놓고 보게 되면 적게 뽑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특히나 더 2019년도에 비해서 20년도는 한 30% 정도 채용 인원이 줄었거든요. 전체 파일을 놓고 보게 되면 올해도 늘어나지는 그 부분은 사실 은행을 놓고 이야기하게 되면 그 우리은행 정도가 조금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 예측을 하고, 다른 은행들은 크게 이렇게 늘어나거나 이러지는 않을 그런 어떤 부분이 크다. 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제가 네. 뉴스를 봤어요. 근데 우리가 아침 6시에 봤는데 1, 2월 달에 이거 좋은 뉴스가 아니에요. 금융회사들이 26개 점포를 또 폐쇄를 한다라는 발표가 있었어요. 네. 그 이야기를 놓고 보게 되면 1, 2월이면 사실 점포 수를 놓고 이야기하게 되면 26개면 상당히 큰 거예요. 그렇죠. 그냥 해당 은행당 많게는 5개, 음. 적게는 1-2개. 뭐 이 정도 점포가 통합되는 거죠. 예. 작년에 어떤 주요 은행들의 채용 규모를 좀 말씀을 해주시면서 올해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는데, 점포 수와 좀 비례해서 좀 채용을 한다고 했을 때 또 오늘 아침에 전해진 점포 26개 폐쇄 뉴스도 결코 그렇게 채용 시장에 호재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다른 핫이슈 3위였잖아요. 바로 비대면 채용 확대인데요. 은행권 채용에서도 결국 비대면 채용이 대세였죠. 사실 그 비대면 기준으로 확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위험에 관련된 부분이 항상 좀 노출돼 있기 때문에 네. 사실 그 선제적으로 그 은행연합회에서 주최하는 그런 어떤 채용 박람회 형태도
언택트 형태로 진행을 한 그런 어떤 사례를 보게 되면 올해도 아마도 지금 상반기가 됐든 하반기가 됐든 어떤 형태로 이런 어떠한 금융기관의 채용 박람회가 일어난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 언택트로 할 확률이 상당히 좀 높고요. 이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제 AI를 통한 사실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네. 인터뷰 그 기준으로 아마도 일부는 필터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사실 그 이러한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게 작년에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네. 그래서 금융회사로 놓고 보게 되면 그 기존에 참여했었던 금융회사들보다 규모도 상당히 조금 줄었고요. 근데 하지만 전년도에 했었던 그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올해는 그 부분은 그 볼륨을 조금 더 넓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조금 듭니다. 네. 너무나 이제 갑작스럽게 이렇게 비대면 상황을 맞이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채용 회사라든지 지원자 역시 조금 어떻게 보면 시행착오를 겪는 작년 맞아요. 한 해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그러면 비대면 채용에 저희가 좀 어떻게 대비를 하면 좋을까요? 사실 비대면 채용에 관련된 부분은 저도 제가 비대면으로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채용 상황에서 지금 접하면서 시선 처리 그리고 이게 그런 것 같아요. 비대면 예의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방송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사실 채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비대면 예의라고 하는 게 사실 그 뭐 비대면으로 인터뷰가 진행이 되든 아니면 뭐 AI 면접 기준으로 진행을 하든 사실 내가 디지털 환경에 관련된 이해도가 상당히 좀 높아야 되거든요. 근데 다 높을 거다라고 저도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그렇지 않은 지원자들이 꽤 있더라는 네, 거죠. 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내가 열심히 준비한 내용들을 사실 그 기회에 짧게는 5분, 깊게는 한 10분 남짓한 시간에 100% 발휘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예의라고 하는 건 그 준비 상태를 조금 보는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시선 처리라든지 그런 어떤 기준 안에서 그리고 마이크 상태 이런 예. 것들 사전에 사실 준비 전에 본인들이 그 사항이 되어 있어야지만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네. 이제 대면 인터뷰랑 확실히 좀 다르다 보니까 좀 시선 처리라든지 어떤 준비 상황에 대한 말씀해 주셨으니까 네. 글쎄요, 이런 부분은 좀 본인이 이렇게 녹화를 좀 해서 모니터링을 해본다든지 이런 방법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녹화도 네. 좋고 최근에는 우리 구직자분들이 비대면으로 수업들을 많이 들으세요. 그러다 보니 근데 저도 이제 학부에서 수업을 하면서 제가 놀랐던 게 뭐냐면 카메라를 안 켜요. 카메라 네, 그리고 꺼놓는구나. 카메라를 뭐 저기 이마만 보이게끔 하고 사실 이건 준비에 관련된 부분 우리가 예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는데 이게 인터뷰단에도 사실 적용이 될 것 같아요. 사실 작은 거가 사실 성공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기회를 좀 주는 게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그 태도적인 부분이 아마도 이 디지털 환경에서도 많은 부분에 대해서 아마도 경쟁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뒤에 2부 자리 정리도 안 해놓고 그 예전에 부산의 한 교수가 인터뷰하다가 아이가 확 들어왔던 그 장면 기억나시죠?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CNN 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들 막 펼쳐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걸 미리 조금 통제를 해놓는 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좀 예의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인터뷰 준비 내용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준비라고 하는 이 부분이 어디까지인가라고 하는 그러니까요. 걸 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대면으로 우리가 면접장을 간다라고 해도 사실 그런 얘기 많이도 들으셨잖아요. 우리 두 분도 사실 들어오기 전부터 사실 내 마음가짐이 좀 다르시잖아요. 그쵸. 사실. 근데 우리 구직자분들이 사실 그 현장에 가서 그냥 그렇게 내 마인드 컨트롤 한다? 제가 보기에는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사실 비대면인 상황에서도 내가 오늘 당장 시간을 놓고 이야기하게 되면 한 10시부터 내가 스케줄이 잡혔다. 한두 시간 전부터는 사실 마인드셋을 조금 하고 그 주변 정리를 조금 하고
이래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소개해드리는 기업이 하나은행이잖아요. 뭐 전반적인 은행권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요즘 그 희망퇴직 바람이 불고 있다. 뭐 이런 소식들도 심상치 않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은행권 상황은 좀 어떨까요? 사실 두 분도 뭐 희망퇴직? 그게 희망할까요? 본인들이? 저는 앞에 그런 어떤 미사오구가 사실 우리 마음을 조금 이렇게 굉장히 좀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심적 고통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희망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보다 사실 어쩔 수 없는 거죠. 사실 기업 입장에서도 끌고 가면 너무나 좋은데 여건상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새로운 뭐 기회를 창출하게끔 사실 남아있는 사람들이 퍼포먼스를 더 내서 지금 있는 그 자원을 활용을 해서 더 좋은 그런 어떤 여건을 만드는 것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기준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지금 시중은행 기준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한 메이저급만 하더라도 사실 만 40이 넘으신 그 분들에게 그 근무 연수로 한 15년 정도 되시는 분들에게 사실 희망퇴직에 관련된 부분을 보낸 걸로 지금 알고요. 그리고 예. 매해 한 50분에서 많게는 한 100명? 그리고 이게 반기 기준이기 때문에 한 200명 정도는 그렇게 나오시는 걸로 알아요. 근데 네. 그 기준 안에서 보게 되면 작년보다 올해는 사실 그 바람이 더 강하게 불 확률이 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 그래서 이제 제 동기들이나 뭐 이렇게 가서 물어보면 근무 환경은 상당히 좋아졌대요. 과거보다. 근데 하지만 이 여러 여건상 사실 내가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 좀 미약하다 보니까 사실 위기의식에 관련된 부분들도 다 가지고 있다라는 이런 어떤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아마 올해도 사실 썩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제가 최근에 들은 이야기 중에 좀 저도 놀라웠었던 것 중에 하나가 입사한 지 한 3년 미만 되신 분들에게 사실 그것도 희망퇴직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어떤 형태가 됐든 새로운 뭐 기회를 좀 찾을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뭐 중간 벨트에 있는 분들보다 그 신입 입사한 지 한 3년 미만 되신 분들은 새로운 것들을 또 찾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이런 어떤 희망퇴직이 아닌 희망퇴직을 좀 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받았어요. 그래서 아마 전체적인 여건을 놓고 보게 되면 썩 좋은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이래저래 참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좀 남일 같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그러면 하나은행 내부 상황은 좀 어떨까요? 지난해 기준 연말 기준으로 한 500명 정도가 한 여행을 그 은행을 좀 떠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숫자상으로 이야기하기는 500명이 적은 인원이 아니거든요. 사실 500명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기준을 놓고 보게 되면 한 2,000명 정도에서 500 그러면 별 그렇게 감도가 안 오는데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사실 줄어든 전체 기준을 놓고 보게 되면 전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200명 안쪽의 인원이 좀 들었거든요. 한 190명 정도가 퇴직을 했는데 지금 지난해 말에만 한 300명 정도, 285명 정도가 네. 그 은행을 떠났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은 사실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커요. 그리고 또 이제 연차가 되신 분들, 그러니까 65년생 기준 되신 분들은 선배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임금 피크 대상자가 돼서 뭐 연말에 또 한 230명 정도가 또 은행을 떠나게 됐고 그래서 연말에만 한 500명 정도가 사실 은행을 나오게 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임금 피크 형태로 해서 과거에는 한 4, 5년 정도 이렇게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셨는데 사실 은행 그 내부적인 사정을 놓고 보게 되면 사실 대면하는 그런 어떤 비즈니스 서비스가 상당히 많이 줄었죠. 예. 그렇다 보니까 비대면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아마도 그 비대면 트랙에 관련된 부분 사실 뒤에 가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행장님 소위 말하면 그 지행장님이 그 말씀하신 기준을 보게 되면 올해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디지털 금융 그리고 글로벌에 관련된 부분을 상당히 많이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네. 그 기준으로 한번 보게 되면
아마도 기존에 그 근무하셨었던 분들이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조금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도 있고, 사실 이렇게 빨리 변화에 대해서 내가 새로운 것들을 좀 찾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내부적인 기준 안에서는 각자 그렇게 의사 선택을 했을 확률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건 최근에 이렇게 좀 금융 환경 자체가 좀 디지털로 전환이 되다 보니까 이 은행에서 요구하는 인력들에 대한 트렌드도 분명히 좀 바뀌었을 것 같거든요. 네, 과거 기준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상당히 과거에는 네. 제가 입행할 때만 해도 뭐 전공 뭐 이런 거 크게 많이 보지 않았어요. 그게 네. 불과 한 3, 4년 전까지만 해도 전공? 뭐 은행 가서 업무하는 데 있어서 사실 교육 시스템이 정말 잘 돼 있고, 사실 인재 양성할 수 있는 그런 로직들이 너무나 잘 돼 있기 때문에 크게 생각을 안 했다라고 하게 되면 작년이죠. 그러니까 이게 코비드 이런 어떤 팬데믹 상태가 되면서 내부적으로 제가 알기로도 강조했었던 부분이 IT 교육에 관련된 부분들 상당히 많이 진행된 거로 알고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빅데이터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IoT에 관련된 이런 어떤 기본 상식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런 어떤 내부 직원들의 역량을 상당히 많이 고취시킨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보게 되면 영업점의 영업 형태도 상당히 많이 바뀌었죠. 네. 네. 대면 고객에 관련된 부분과, 그리고 아마 여기 두 분도 은행 잘 안 가시잖아요. 그쵸. 사실 그렇죠. 은행을 잘 안 가본 가시는 지가 것처럼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쵸. 저는. 네. 굳이 뭐 가지 않아도 그러니까 손 안에서 다 확인될 그렇죠. 수 있는 것들이 네. 너무나 많기 때문에 사실 이쪽에 관련된 상품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작년에 정말로 많이 나왔고요. 또 뭐 제가 준비하면서 들은 건데, 최근에는 테크 기업들이 소위 말하면 카카오나 뭐 네이버 이런 테크 기업들이 은행권에서 하는 상품을 과거에는 그냥 연계해서 중개만 했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에는 트렌드가 어떻게 되냐면 네. 그네들이 상품을 만들고요. 야. 그네들이 자체 상품을 판매를 합니다. 맞아요. 자, 이 기준이 뭐냐면 사실 이 힘의 축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관련된 부분은 무엇보다 사실 저는 점점 더 확대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전공에 관련된 이 캡들이 이제는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좀 들어요. 앞서서 이제 올해 화두가 디지털이랑 글로벌라고 네네.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디지털화가 채용 트렌드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트렌드적인 부분도 사실 과거에는 이제 대면 서비스에 관련된 플로우 매니저들이라고 하죠. 우리가 많이들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인력들이 거의 편중됐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니까 70% 정도 됐다라고 하게 되면 30%는 뭐 기획이라든지 뭐 여타, 그러니까 특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소위 말하면 최근에 디지털 인력에 관련된 부분이 거의 상대적으로 한 70%가 좀 되고요. 네. 나머지가 제가 알기로는 한 30% 정도. 그러다 보니 무게 중심 축이 그쪽으로 다 넘어갔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사실 은행에서 근무하시는 데 있어서 내부에서 진행하는 그런 어떤 플로우 매니저들이 하는 역할, 이런 부분들은 아마 1차적인 기준 안에서 다 하실 수가 있는 그런 어떤 베이스고요. 그렇다 보니 디지털 역량이라고 하는 건 전문 지식이 좀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이런 어떤 축으로 많이 양상이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또 이제 글로벌이라고 하는 거,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글로벌 인력에 관련된 부분은 국내 마켓에 관련된 부분은 사실 포화 상태다. 그리고 테크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수익을 지금 창출해내고 있고, 그 상황에서 우리가 타겟에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뭐냐라고 하게 되면 사실 글로벌 전략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 인력에 관련된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작년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작년 하반기 채용에서도 조금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 내용들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아마도 인력에 관련된 부분을 놓고 보게 되면 직무 기준으로 보게 되면 전문성을 조금 굉장히 많이 강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2020년 작년 그 공채 내용을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디지털 또 전문성을 굉장히 강화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 잠시 후 2부에 조금 더 그래요? 네,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어요. 그렇구나. 네. 네, 2부에 짚어보도록 하고요.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전반적으로 이렇게 은행권이 사실은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2021년을 대비해야 되잖아요. 한 말씀 좀 해주시면요. 자, 2021년은 그런 것 같아요.
다들 좀 이렇게 움츠리고 있을 때 사실 내가 혁신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 보게 되면 내가 열정이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 기준이 뭐가 있을까? 사실 그냥 도서관에 앉아서 책을 파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몸소 그걸 같이 실행으로 좀 옮겨가면서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